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 소식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주요 신문들은 어제 발표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일면 머릿 기사로 새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수장으로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 최고 전략 책임자가 발탁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 후보자는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 민간 연구 개발 기관인 알카텔 루슨트 벨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미국 이민 1.5세대 한국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 핵심 부처 장관직에 이민자 출신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환율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적인 통화평가절하를 자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전쟁 논란을 야기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데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전면 유보했던 서울시 경전철 민자 사업이 다음 달 재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우이선과 신림선, 동북선 등 7개 구간의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앞서 건설에 돈 먹는 하바로 전락한 김해, 의정부, 용인 경전철 민자사업 3곳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러나 관가에선 현 내정자가 관료 출신이지만 경력이 많지 않아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현 내정자가 젊은 시절 몸담았던 경제기획원과 지금 이끌고 있는 KDI가 모두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을 만든 곳이라는 점에서 그와 박근혜 당선인의 인연이 남다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택시안 범죄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설치되고 택시기사 음주 측정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택시요금도 오는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1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20만 원, 소득 하위 70%에 속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100만 명의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화합니다. 또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이 있는 노인은 최대 10만 원을 받습니다. 서울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고 기다리는 이들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23개 동에 우선 설치합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신설 변경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각이 늦어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더 꼬이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장관 인선 발표된 이후 진행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은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중일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를 시범 운영할 연구학교 11곳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중 학년제는 문용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인 자유학기제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지정된 학교는 지역 교육청별로 한 곳씩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